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죠. 집합의 표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집합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소나열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나열이란 말이 무슨 소리죠, 여러분들? 늘어놓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소를, 집합의 원소를 중괄호 안에 쭉 늘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늘어놓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밑에 있네요. 여기에서 1, 2, 3을 갖다가 3, 2, 1로 늘어놓나, 1, 2, 3으로 늘어놓나, 이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조건제시법, 즉 조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나타낸다라는 건데, 자,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x바 x의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언제 좀 많이 쓰이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집합 A가 있는데 x바, 그러니까 x가 바로 집합 A의 조건인데 어떤 x인지 여기에 이 뒤에, 바 뒤에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여기가 x는 1부터 10까지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근데 단 x는 실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셀 수가 없죠. 무수한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조건제시법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집합 A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즉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1, 3, 5, 7 이런 원소들이 있다라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3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그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여 요걸로 이걸로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대죠. 자, 근데 보통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면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역시 똑같은 집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3번 한번 봐봐요. 1부터 10까지의 3의 배수의 집합 A를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원소나열법은 그 10 이하, 1부터 10까지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2번 조건제시법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은 x바 x는 10 이하의 3의 배수,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여기에 양의 배수라는 조건을 붙이면은, 이거 369 3개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유한집합, 유한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자, 무한집합 해놓고 무수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해가지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원소로 무수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그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에도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셀 수 있는 것, 무한집합에서 셀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자연수의 집합이죠.
자연수의 집합은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셀 수 없는 거는 자, 실수의 집합. 대표적으로 실수의 집합이 셀 수가 없는 집합이죠. 그리고 또 역시 그 뭐랄까 실수 전체를 따지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따질 수 있느냐 하면은 x바 x는 뭐보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x는 실수. 이렇게 하면은 이 1과 10 사이에 있는 실수가 몇 개인지 이건 셀 수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그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다. 그러니까 셀 수가 있고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원소이니까 그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겠네.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호로 그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놓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근데 그 좀 짝대기가 좀 짰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공집합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 가로 한 다음에 A 써놓은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총 5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 4번 보도록 하죠. 다음 집합에 대하여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1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3의 양의 배수, 그러니까 3, 6, 9, 점점점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무한이 계속 나가니까. 자, 그런 다음에 2번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 두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니까 이거는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집합 C. X는 1보다 작은데 X는 자연수래요. 그런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C는 뭐가 되더라? 공집합이 되더라 라고 되는 거고. 자, 4번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운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단순히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단순히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는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쵸? 공집합 기호예요, 여러분들. 공집합. 그래서 집합이에요. 공집합도 어차피 집합인데, 여기에 갑자기 이런 중괄호가 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집합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얘는 이때서부터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집합 기호가 있고 거기에 중괄호가 한번 씌워져 있죠. 자, 중괄호가 이렇게 한번 씌워져 있죠. 그런 순간 얘는 집합의 성질을 잃어버린 거고, 또 그 바깥에 역시 그 바깥에 중괄호 기호가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집합의 성질을 잃어버린 하나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집합 D는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역시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금 강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집합이라는 것에 또 그 집합으로 표시된 거에 중괄호가 한 번 더 쳐진다라고 하면은 그 중괄호 안에 들어간 거는 집합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